조금 전 일부 강의가 사고 창의성하고 오후 건강의 기초적인 강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같은 과정을 강진 도서관에 했을 때는 오늘 했던 일부하고 이 얘기를 못했어요. 아예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간은 한정돼 있고 제 PPT가 양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관련된 게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고 넘어가는 게 다음에 강의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요. 제가 어떤 나이 드신 노학자한테 강의를 들으면서 배운 건데 이런 사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이라는 게 라이프, 삶이라는 걸 우리가 생명 볼 때 이 명이 밑에 있는 걸로 봤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게 의식이고 이게 무의식이에요. 우리가 생명할 때 이런 시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전에 이 명을 이제 사주팔자 이런 걸로 본 거죠. 체질. 그러니까 우리가 사상 체질이라는 것 때문에 꼭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아니라 태생적으로 어떤 타고난 자기 몸 때문에 사고방식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또는 그렇게밖에 못 사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신기정혈의 문제도 그래요. 이게 이제 한의학에서 어떤 신의가 있고 뭐 약의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또 어떤 파타 형제 중에서 파타가 한 얘기가 있는데 자기 위의 형하고 더 위에 있는 형이 바로 위에 있는 형은 음식으로서 사람을 치료하고 뭐 그 형은 뭐 마음으로 치료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약을 쓰는 게 제일 하수다 의사 중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신기정혈 중에서 이제 뭐 침을 쓰거나 약을 쓰는 게 2단계예요. 정과 기와 혈을 고치는 단계거든요. 그럼 이거를 고치면은 이제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는 거죠. 인간은 몸이 아프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럼 두뇌도 몸이 건강해야지 두뇌도 건강해지고. 근데 반대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정신을 극도로 좋게 하면,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고 있고 내 주변의 관계가 좋고 나는 자존감이 굉장히 좋고 나는 지금 자아실현을 해나가고 있고 나는 지금 자기 초월을 하고 있어. 그런데 생리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좀 전에 해석했던 매슬로우의 역피라미드처럼. 그래서 사람은 기혈을 바꿔도 정이 좋아지고 정이 좋아지다 보면 신이 좋아지고 또 신을 좋게 만들면 정이 좋아지는데 정이 좋아 정이 호르몬이죠.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기혈이 다시 좋아지는 거죠. 이 혈은 DNA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DNA고 기는 뭐죠? 신경계. 그러니까 신기정혈이 현대의학으로는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혈이 DNA고 기가 신경계고 정이 호르몬이고 신이 브레인이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의학에서는 그렇게 바뀌는 거죠, 상황이. 이 다음 PPT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라는 것도 체력하고 덕이 있은 다음에 지혜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지덕체의 순서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또 지혜가 아주 뛰어나면 체력과 덕이 좀 약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건강해지는 거죠, 오히려. 지가 아주 뛰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인문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어떤 신앙심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인문학이 좋아지게 되면은, 몸하고 뼈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덕이라는 것이 덕이하고 덕하고 정이 연결돼요. 왜 그러냐면, 호르몬이 성격이에요, 그 사람. 호르몬이 성격. 그 사람 참 덕이 있는 게 뭐냐면, 체내에서 호르몬이 잘 돌아요. 호르몬이 좋아. 늘 도파민하고 엔돌핀이 많아요. 세로토닌도 있고. 그래서 발도 함부로 안 하고 세배가 깊고 이래. 그럼 덕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다 호르몬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덕하고 정을 이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체가 기운이고, 지가 정신이죠, 신이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까지가 무의식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무의식이고, 이게 의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무의식에 엄청난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게르지 바람 같던 나무씨, 게르지 바람했던 나무씨는 무의식에서
서열의식이 강하잖아요. 서열의식. 계급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게 위아래를 나누는 그 서열의식이 강하잖아요. 서열의식이 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줄서기 트라우마가 그 집안 내력에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그 집안 내력에 뭔가 줄서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이 낮아서 뭔가 누가 죽었다거나 뭐 줄을 잘못 써서 무슨 그 예전에 보면은 왜 자기 조상 중에 누가 귀약을 갔다거나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지배당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아주 가깝게는 그 사람이 자랄 때 자기 주변에 늘 성적을 올리라고 하는 엄마, 그 다음에 성적이 떨어지면 막 때리는 선생님을 한테 그 사람이 성장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서열이 높으면 잘하는 거고 서열이 낮으면 잘못하는 거야. 그 사람 머릿속에서는. 그래서 그 의식이 생기고, 그게 그런 의식이 무의식의 이제 그 트라우마로 각인이 되면은 정신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정기혈액의 심리 지배를 당하듯이. 그래서 그걸 뭔가 합리화할 뭔가를 찾아냅니다. 반대로. 논리를 찾아내요. 왜 인간은 이렇게 친분제가 있으면 좋아지고 더 좋고, 이렇게 민중들은 의식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자기 이성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파충류의 뇌가 지배를 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두뇌에서 뭐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뭐 그다음에 그래서 영장류의 뇌, 이 얘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냐면, 중뇌하고 그 편도체가 있는 중뇌는 파충류의 뇌이기 때문에 더 멍청할 것이고, 중뇌가 있는 포유류의 뇌는 고양이나 개의 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영리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대뇌는 영장류의 뇌니까 더 영리할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뇌과학 연구자들의 전형적인 착각이에요. 그런데 두뇌는 제가 전에 그림을 보여드렸다시피 두뇌는 고속도로가요. 우리가 이제 1번 국도가 있고 2번 국도, 1번 국도와 2번 국도의 차이가 뭐냐면 이겁니다. 1번 국도는 세로로 돼 있고 남북으로 돼 있고, 짝수 국도는 좌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찾을 때 27번 국도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남북은 구분하기 쉽잖아요. 난 동서를 구분하기 쉽잖아요. 해가 떠 있는 방향. 그래서 예전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 이제 제가 길을 찾던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냐? 목적지가 부산이야. 그러면은 내가 인천에서 출발해. 그럼 무조건 어떻게 서남쪽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느 도로를 달리고 있어. 근데 26번 도로야. 그럼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서쪽으로 달리는가. 그리고 부산까지 길이가 더 길잖아요. 일단 우회전은 무조건 우회전하는 거야. 그러면 남쪽으로 달리는 거잖아요. 그럼 내비게이션 없어도 서남쪽으로 계속 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국도의 번호를 보고 달리는 거예요. 짝수가 횡이고 홀수가 세로예요. 우리의 두뇌가 이렇게 대뇌가 이렇게 연결된 거 많아요. 물론 후두엽하고 전두엽하고 연결된 거 많은데 수직 세로로 연결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중뇌 변형계하고 깊은 곳에 파충류의 뇌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잖아요. 트라우마를. 그러면은 대뇌가 그 트라우마에 맞는 논리를 잽싸게 찾아내는 거예요. 왜냐면 파충류의 뇌가 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삼각형 보여줬잖아요. 편도가 더 힘이 강하다. 그 다음에 뇌성혈, 그 다음에 중뇌, 그 다음에 대뇌. 인간의 대뇌의 힘이 더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활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스네이크 같다. 너무나 예쁩니다. 이 뱀의 두뇌가 왜 그럼 우리가 저 사람 참 뱀처럼 교활하다 이런 얘기가 얘부터 나오냐면은 적과 악을 구분하는 그 두뇌 자체가 이 대뇌의 정보를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움직이는 동력은 뱀의 두뇌예요. 그런데 말은 인간의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전에 옆에 뭐 독사의 혀를 가지고 누구더라 뭐 이런 표현도 뭐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게 그 인간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그게 깊이 각인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을 서열화하는 것 자체가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악마화하기 쉬워요. 악마화. 국은 지면은 뭐가 발생하냐면 대량 학살이 발생합니다. 마치 그 예전에 백인 기독교인들이 저기 남아메리카에 가서 처음에 상륙했을 때 그 사람들을 동물로 봤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다 지배하라고 그랬잖아요. 다 죽였어요. 뭐 즐기면서 죽이고 심지어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은 자기 개한테 먹이를 줬어요.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 그런 기록이 나와요. 우리 개가 배고프네. 사람을 먹이로 주는 거예요. 왜? 얘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 기준에서는 계층이 달라. 너는 짐승 같은 사람이고 나는 인간이야. 하니까는 자기 개에 먹이를 주는 거예요. 계층화는 굉장히 악마하기가 쉬워요. 제가 이걸 좀 그런 얘기를 보충하고 싶었는데 어쨌건 정기혈이 신을 바꾸고 덕과체가 질을 바꾸는 게 현대의학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뇌에서는 이렇게 후성유전학이라고 해가지고 어쨌건 뇌 속에 있는 그 세포 속에 있는 DNA를 바꿔요. 이걸 보면 잘 모르시겠죠? 이걸 보면은 DNA가 이렇게 있으면 DNA 사이에 있는 게 차이가 이제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막 이제 그 분자 사슬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특정 환경과 자기 의지가 어떤 초월적 의지가 발현이 되고 전쟁, 사랑, 그다음에 어떤 신앙심, 깊은 믿음 어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DNA가 이렇게 스위치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예요. 혈이 바뀌는 거예요. 신기정혈에서 정신이 바뀌게 되면은 기와혈이 바뀌는 거죠. 그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후성유전학이에요. 에피지네틱스. 그래서 우리 DNA에는 통제 유전자가 있는데 뭐 스위치가 거의 400만 개 이상이고 굉장히 많은 우리의 DNA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인 걸 알고 보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까 그 소속감, 로제터 마을 소속감이 그 사람들이 심장병에 걸릴 수밖에 없도록 사는데도 건강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DNA가 어떤 그 사람 때문에 심장병에 걸리지 않도록 DNA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리는 것도 뭐냐면 DNA가 암에 걸리도록 그 어떤 스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암에 걸리는 거예요. DNA가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암에 걸리는 거예요. 심장병도 마찬가지고 무슨 꼭 뭐 혈관에 뭐가 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것도 DNA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DNA에서 그 똑같이 복제해서 RNA를 만들고 RNA가 효소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작용을 해가지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어떤 도미노처럼 다른 작용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원인 속에서는 DNA 스위치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심장병.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신념, 철학, 생각, 언어, 습관, 태도, 관계 환경이 우리가 신경계를 쭉 바꾸는 중추신경 적응 중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이 말 중에 하나가 뇌 가소성입니다. 뇌신경 가소성. 뇌신경이 계속해서 뭔가에 적응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신념, 철학, 생각, 언어, 습관, 태도, 관계, 환경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요. 이런 것들이 변해요. 비자, 뇌신경계, 신경전달 물질, 뇌분비계, 수용체, 펩티드, 면체계, 자율신경계, 소화기계, 호르몬이 바뀌어요. 마지막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단백질 대사가 바뀌고 호르몬 순환이 바뀌고 감정 물질이 바뀐 다음에 성격과 체질이 바뀌고 마지막에 DNA 스위치가 바뀌어버려요. 그게 이거예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한 두세 달이면 바뀌어버려요. DNA.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됐을 때. 그래서 장기 스트레스가 위험해요. 스트레스를 짧게 하고 딱 잊어버려야 돼요. 다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요. 근데 계속 내가 참고서 그것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두세 달이 계속된다 그러면
DNA가 상당히 안 좋게 변화할 가능성이 많죠. 그런 부분에 아무튼 이게 이제 4강 5강에서 해야 될 걸 미리 좀